자, 이어서 KSDC DB의 로그인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그 테스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용교육이라서 교육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실습용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후 저희 DB에 접속하실 때는 항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접속하신 것처럼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안 되시고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본인의 소속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접속을 하시고 나서 그럼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학술 DB 아니면 학술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그 메뉴에서 저희 KSDC DB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안에서 접속을 하실 때에는 도서관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학교 밖에서, 즉 교외, 여러분 집이라든지 카페와 같은 곳에서 접속을 하실 때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까지 해주시고 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경로, 즉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저희 DB를 찾아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 DB에 접속하실 때는 항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DB의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관명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명은 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리안 소셜 사이언스 데이터 센터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 특히 양적 연구 발전에 보탬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교수님과 연구원님이 모여서 설립하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KSDC DB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수집, 가공, 보존해서 여러분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조사 자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자료는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네, 설문조사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약 2,400여 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통계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국민총소득, 평균기온 이런 게 바로 통계 자료이고요. 약 1,700여 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KSDC DB의 세 가지 장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원자료를 제공해드린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혹시 원자료 다들 아실까요? 원자료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네, 원자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원자료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엑셀 캡처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계 분석하기 이전의 자료, 즉 원래 자료가 원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로우 데이터라고 많이 불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검색하시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통계 분석이 이미 끝난 그 결과표가 들어있는 논문이나 보고서 이런 자료는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료까지 확보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원자료, 여기 보이시죠? SPSS 원자료랑 엑셀 원자료까지 확보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통계 분석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컴퓨터 상에 SPSS, SES 이런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통계 분석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저희 KSDC DB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통계 분석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이 즉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바로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 보이시는 이 스탯 3.0, 이 화면이 바로 저희 KSDC DB의 온라인 통계 분석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업로드해서 통계 분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저희 소장 자료, 즉 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도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실 그런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에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 혹은 과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 다른 설문조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문항 작성 가능하시고요. 배포해서 응답 데이터 수집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서베이는 여기에서 그치게 되는데요.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통계 분석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 KSDC DB를 활용하시면 그 설문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 과정을 수행해 보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DB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저희 DB의 본격적으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까지는 다 나와 계시죠? 이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멘트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아이디로 접속을 했으니까 땡땡대학교님의 접속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추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즉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소속 기관명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게 접속을 하시고 나서 바로 모든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희 DB 메인 화면 보시면 메뉴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Find Data, 먼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온라인 어널리시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업로드해서 통계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라인 서베이인데요. 이 메뉴 다들 아시겠죠? 네,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온라인 서베이부터 해서 온라인 어널리시스, 파인드 데이터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온라인 서베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는 제 교육 속도 어떠세요? 괜찮으실까요? 너무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하진 않는지 채팅창에다가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교육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다거나 할 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채팅창에다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채팅창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육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베이 들어와 보시면 게시판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연구용 조사, 업무용 조사, 교육 실습용 조사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 게시판 3개는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임의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쭉 게시물이 보이실 거예요. 현재 저희 KSDC DB의 이용자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설문조사 게시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쪽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게 되면 게시물 형태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문조사의 전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교육이니까 여기 세 번째, 교육 실습용 조사 게시판을 클릭해서 해당 게시판에다가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 클릭하시고요. 제일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마지막에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클릭을 해주시면 제일 먼저 조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부터는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미리 작성해 놓은 화면을 띄워 놓을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조사자, 여러분의 성함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관리자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임의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추후 이렇게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게시물에 들어갈 때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네, 관리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여러분의 연락정보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신 설문지에 이 연락정보, 즉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가
공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응답자분들이 이 조사 관련해서 문의가 생기신 경우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연락 정보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저는 미리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날짜가 딱 뜨는데 여러분들은 빈칸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 빈칸을 딱 클릭해 보시면 아래 달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일주일 뒤인 9월 22일 오전 9시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시작하실 날짜랑 시간까지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끝낸 날짜랑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조사명은 오늘 KSDC DB 이용교육 그리고 9월 15일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명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셨듯이 게시판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내 조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조사명 입력하는 칸 제일 오른쪽에 조사명 비공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칸에 딱 체크를 해주시면 조사명이 가려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비공개를 한 경우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이 조사명에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의 조사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기관명은 KSDC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조사 소개, 저는 일반적으로 조사 소개를 어떻게 쓰는지 입력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라고만 입력해 주시고 앞에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조사 소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먼저 오늘 저는 여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설문조사는 여행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목적을 안내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조사에 응답해 주신 내용이랑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기밀성과 익명성 안내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조사 소개 문구는 익숙하시죠? 네, 설문지 제일 앞장이라든지 제일 상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인데요. 그 문구를 그대로 여기 조사 소개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테마 선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테마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저희 KSDC 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10가지의 테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테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신 설문지에 이 테마가 적용이 돼서 응답자분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자, 원하시는 테마 선택하셨다면 하단에 테마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그 테마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칸을 딱 클릭해 보시면 색상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우스로 원하시는 색상에다가 드래그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빨간 색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테마나 테마 색상 중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렇게 둘 다 선택하신 경우에는 테마 색상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색상보다 앞에 선택했던 테마를 다시 적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경우는 여기 테마 색상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이 색상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DM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교육 관련된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이 교육 흐름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질문 받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육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조사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설문지를 배포하실 대상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응답 및 중복 검증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능은 이 옵션 설정 중에 가장 중요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한 응답자가 여러 번 중복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 중복 검증 방법에는 이메일 주소도 있고요. 학번 4번, IP, 그리고 기타로 하시면 원하시는 형식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줌으로 접속하실 때 이메일 주소 입력하셨잖아요. 그래서 줌 접속하신 이메일 주소로 해서 중복 검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근 제한입니다. 접근 제한에 있음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이 비밀번호를 아는 응답자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접근 제한은 없음으로 할게요. 없음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여기 표시를 선택하게 되시면 추 문항을 입력하실 때 그 문항명 앞에 굳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문1, 문2, 문3 이렇게 번호가 표시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작성한 설문지를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실 수도 있고 비공개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게시판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여기 설문지 부분 보이시죠? 여기 설문지에 공개, 비공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역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게시물을 쭉 보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조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볼까요? 노인의 다약물 복용이 노쇠에 미치는 영향. 좀 관심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설문지가 공개가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어떤 식으로 문항을 작성하셨는지 한번 참고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문지 응답수 제한, 마지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응답자의 그 숫자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선착순 조사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한 200명까지만 받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한 있음 클릭하시고 빈칸의 숫자를 20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번째부터는 설문조사 참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요 작성 쭉 해봤습니다. 완료하셨으면 하단에 등록하기, 지금 저는 수정했으니까 개요 수정인데요. 여러분들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작성이 완료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조사 개요 화면이 이렇게 상단에 나오게 되고요.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설문조사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의 전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조사 개요 작성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뭘 해봐야 할까요?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다가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작성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내용 작성. 그 문항을 만들어 보셔야겠죠. 설문조사 문항 만드는 곳은 여기 조사 관리에서 만들기 및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문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항 작성이라는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저희 KSDC DB에서 작성 가능한 문항 유형은 총 6개입니다. 단일 선택, 복수 선택, 매트릭스, 척도, 우선순위, 서술형까지 있는데요. 각 문항 유형별로 하나씩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 선택형 클릭해서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단일 선택형은 여러 개 보기 중에 딱 하나의 보기에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문항 유형입니다. 문항 유형을 클릭하셨으면 제일 먼저 질문명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질문은 여러분의 소속 대학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의 소속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필수 여부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 총 3개가 있는데요. 먼저 이 필수를 선택하시면 이 문항에 꼭 응답을 해야지 설문지가 제출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을 지정하신 경우에는
이 문항에 꼭 응답을 하지 않아도 설문 응답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이런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 문항에 1번으로 응답한 사람만 2번 문항에 응답하세요. 이런 조건을 거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저는 필수로 지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입력했으니까 보기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죠? 보기의 수는 오늘 4개 학교가 들어오셨으니까 4, 숫자 입력하고 보기 입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입력하신 숫자만큼 보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송통신대, 그리고 성신여대, 서울여대, 초당대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기 입력 순서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고 보기 입력을 완료하신 분들은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방금 만든 단일 선택형 문항이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수 선택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복수 선택형은 여러 개 보기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문항 유형입니다. 앞서 만들어봤던 단일 선택형과 반대되는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동일하게 질문명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조사 소개 입력했을 때 여행에 관한 설문지 만들어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질문은 여러분이 다녀오신 여행지를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필수로 지정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숫자는 한 5개 정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기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채팅창에다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보기를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여행지 어디 다녀와 보셨을까요? 채팅창에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위스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일본, 베트남, 네, 미국, 독일, 캐나다, 네,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국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국가를 여기 보기에다 다 입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따라서 보기 5번은 기타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기타면 단순히 기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다녀오셨는지까지 받아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자유응답형 추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4개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즉 캐나다 다녀오신 분, 남아공 다녀오신 분, 이런 분들은 직접 여기에다가 국가명까지 입력이 가능하시겠죠? 네, 다음으로 복수 선택형은 여기 선택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한 없음, 최대 선택, 최소 선택, 정확 선택 이렇게 있는데요. 제한 없음은 말 그대로 제한 없이 2개, 3개, 4개, 5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최대 선택은 최대 몇 개까지, 최소 선택은 최소 몇 개 이상, 정확 선택은 딱 정확하게 몇 개 선택을 하도록 막아놓는 기능입니다. 저는 제한 없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한 없음하고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수 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기타를 보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자유응답형까지 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매트릭스형 문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은 표 형태로 된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이 만족도 조사하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문항 유형입니다. 자, 동일하게 질문명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 매트릭스형 같은 경우는 여러 여행 목적별 선호도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선호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부 질문수를 입력해야 하는데 세부 질문수 한 3가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목적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행 보통 왜 가세요? 네, 휴양이라고 말씀도 주셨고요.
힐링. 네, 힐링이랑 휴양이랑 비슷한 의미죠. 네, 하고 관광. 그리고 경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에 숫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만족도 조사는 몇 점 척도로 많이 하시는지 아시나요? 아니, 몇 점 척도를 많이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5점이죠. 그래서 5개 보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정적인 보기를 제일 앞에다가 배치할 거예요. 매우 좋지 않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보기를 제일 앞에다가 배치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부정적인 보기를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긍정적인 보기를 마지막에 배치했을까요? 네, 점수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점수 때문인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경우에는 추후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점수로 환산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보기에는 낮은 점수, 딱 1점을 주고 긍정적인 보기에는 높은 점수, 5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부정적인 보기를 앞에다 놓고 긍정적인 보기를 뒤에다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꾸시게 되면은 나중에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역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되세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통계 분석할 걸 고려하셔서 보기를 입력하시면 좋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보기 입력 끝나셨으면 하단에 저장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 형태로 해서 매트릭스형 문항까지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들 잘 따라오셨을까요? 네, 지금 매트릭스형까지는 지금 같이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교육 시간 관계상 나머지 문항은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문항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지금 앞에 화면만 봐주셔도 나중에 문항 만드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이어서 척도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도형은 어떤 문항이냐면 응답의 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와닿으실까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양쪽 극단값만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정해주시고 응답자가 그 사이에 본인이 해당하는 위치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인데 그럼 만들어서 어떻게 생긴 문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명은 오늘 여러분의 기분 여쭤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행복하신 정도 여쭤볼 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양쪽 극단값, 즉 최소 텍스트는 행복하지 않음, 최대 텍스트는 행복함이라고 만들어 봤고요. 척도형이니까 척도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총 3점, 5점, 7점, 10점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매트릭스형에서 5점 척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7점 척도로 해서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문항이 바로 척도형 문항이에요. 여러분이 1번부터 7번까지 각각 보기에 레이블링 하지 않으셔도 그 응답의 강도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형 문항입니다. 우선순위형은 말 그대로 응답자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항 유형이고요. 자, 동일하게 질문명은 여행 계획 시 가장 중요한 1, 2순위를 여쭤볼 거예요. 2순위까지 한번 받아볼 거고요. 보기를 쭉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행 시 고려할 만한 내용, 여행지랑 비용, 동행자, 날씨, 거리 이렇게 쭉 보기를 입력했고요. 자, 우선순위형 문항이니까 순위 개수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1, 2순위 여쭤볼 거니까 2개를 선택했는데요. 여러분은 보기의 개수만큼 3순위, 4순위, 5순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위 개수까지 지정하셨으면 저장 동일하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우선순위형 문항, 응답자가 1순위를 선택하고 2순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형 문항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입니다. 서술형 문항은 간단하게 700자 이하로 받아보실 수 있는 단문응답이 있고요. 아주 길게 2000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장문응답이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항은 여러분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여쭤볼 거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응답 유형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단문응답으로 선택을 하고 저장 눌러서 문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칸까지 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KSDC DB에서 제공 가능한 6가지 문항 유형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항 만드시는 거 아주 쉽죠? 아주 쉽게 문항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주석문과 이미지도 설문지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활용이 가능하세요. 자, 제가 예시로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주석문 같은 경우는 문항 내용 구분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여행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뭐 이렇게 구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삽입해서 문항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여행지 사진을 딱 넣고 아래에다가 단일 선택형 문항을 만들었어요. 위 두 여행지 중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도 삽입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문항 쭉 작성을 해봤고요. 문항 오른쪽에 보시면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문항 작성을 완료했는데 설문 문항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이 주석을 한번 2번 여기 중간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럴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문항의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순서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1번으로 잘못 지정했나 보네요. 이렇게 바꾸시는 순서 잘 입력해 주시면 순서대로 그 문항 순서가 바뀌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 복사,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버튼은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문지를 배포하시고 나서 응답자가 한 명이라도 생긴 그 순간부터는 문항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설문조사의 신뢰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배포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쪽으로 종종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제가 설문지를 배포했는데 응답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항은 꼭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KSDC DB 쪽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실까요? 라는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포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배포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항 작성 관련된 부분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조사 개요 입력을 했고 이어서 설문 문항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만든 문항을 배포해 보셔야겠죠? 설문지 배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희가 작성한 개요의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설문지 응답 URL이라고 URL 주소가 있으실 거예요. 이 주소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복사하신 다음에 응답자분들의 이메일 주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다양한 경로로 배포가 가능하시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QR코드도 있습니다. 이 QR코드도 이미지로 저장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지금 제가 작성한 설문지를 여러분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렸고요. 이 설문 응답을 받고 나서 교육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응답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드릴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응답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응답 시간 드리고요. 여러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교육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응답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 벌써 61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요. 교육 시간 관계상 마저 한번 질문을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하시는 방법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세요. 혹시 아직 참여가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네, 참여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교육 시작을 할 거니까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설문조사 관리 탭에서 만들기 및 수정 클릭해서 문항 작성을 했었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응답자 현황이라고 실시간으로 응답하신 분들의 명수가 쌓이게 됩니다. 네, 벌써 89명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 응답자 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응답자 현황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쌓이는 데이터는 줌 접속 이메일 주소예요.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조사 개요 작성했을 때 응답자 중복 검증 걸었죠. 그 중복 검증 걸었던 데이터가 여기에 쌓이게 되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답하신 순서대로 응답자 현황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가 2019-1178 이분이 제일 먼저 응답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응답자가 응답하신 날짜 그리고 IP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응답자 현황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오른쪽에 응답 내용 삭제 클릭해서 혹시 응답 내용이 잘못됐다 아니면 테스트로 한번 응답을 해보셨다 라고 하실 경우는 응답 내용 삭제, 개별 삭제 가능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응답 전체 내용 삭제, 즉 일괄적으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삭제를 한번 하시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하니까요. 삭제하시기 전에 원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료를 백업해 놓으시고 삭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가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추첨을 해서 내일까지 기프티콘을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응답자 현황 위에 보시면 통계 분석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새 몇 분 더 응답을 해서 지금까지 100명 응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데이터가 바로 쌓이게 되고요. 그 결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응답하신 결과에 빈도 분석 결과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빈도 분석이라 함은 각 보기에 몇 명이 응답했고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빈도 분석인데요. 자, 여러분의 응답 결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행복하신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디가 가장 높나요? 네, 척도 6번. 그나마 행복함에 가까운 척도 6번에 28분으로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교육은 행복함 쪽에 응답이 높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계획 시 가장 중요한 1, 2순위 여쭤봤는데 우선순위형 문항의 결과도 각 순위별로 따로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순위부터 볼게요. 1순위는 여행지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이 64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자, 다음으로 2순위를 보면은 두 번째로는 네, 비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3분으로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만 올려보시면 우측 상단에 여기 막대형 그래프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원 그래프로도 모양을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혹시 그래프를 바로 여러분들 보고서라든지 논문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로 저장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 보시면 막대기 3개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원하시는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다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응답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응답해 준 내용이 쭉 다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두 여행지 중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 빈도 분석 결과인데요. 보니까 우유니 사막이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단일 선택형 저희가 제일 처음 작성했었던 문항인데요. 여러분의 소속 대학입니다.
보니까 네, 성신여대 36분, 서울여대 36분 이렇게 가장 높게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 선택형 문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다녀오신 여행지를 모두 골라달라는 그런 문항인데 어디가 가장 높나요? 아무래도 가까운 국가, 일본이 52분으로 가장 높았고요. 근데 기타 응답도 동일하게 높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가 아까 기타 응답에 자유응답형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자유응답형의 결과를 보시려면 여기 응답 확인, 빨간 색깔 버튼 클릭해서 자유응답형으로는 어떻게 기재하셨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 목적별 선호도, 매트릭스형 문항의 결과입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의 결과도 표 형태로 동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휴양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음이 71명, 그리고 관광도 동일하네요. 매우 좋음이 53명, 경험은 매우 좋음이 64명, 이렇게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문항별로 빈도 분석 결과는 바로 보여드렸고요. 쭉 올라가서 왼쪽에 보시면 빈도표, 원자료, 코드북 각각 클릭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른 설문조사 서비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의 장점은 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보면은 이스텝 3.0이라고 해서 저희 KSDC DB의 온라인 통계 분석 서비스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SPSS라고 한번 활용해 보셨을까요? SPSS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SPSS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SPSS를 언급했냐면 저희 이스텝 3.0도 SPSS의 라이트한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저희 통계 분석도 클릭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스탯을 통해서 가능한 통계 분석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 빈도 분석, 교차 분석 가능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상관, 회귀까지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응답하신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쭉 쌓이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통계 분석 바로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분석 방법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전 과정 수행하는 방법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기능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조사 개요 아래 보시면 복사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복사하기를 하시면 이 설문조사의 개요랑 아래 만드셨던 문항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즉 응답하신 응답 데이터는 쏙 빠지고 문항을 복사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복사하기를 언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하신 분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경북 영재교육 자체평가라는 조사를 3개 작성했습니다. 자, 동일한 조사인데 보니까 차이점이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이렇게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복사하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네, 동일한 조사를 응답자의 대상별로 따로따로 배포하시고자 할 때 이때 자, 설문조사 3번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만드시고 복사 해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쪽에서 한 번 조사를 진행하셨다고 하시면 복사해서 추후에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수행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복사해서 다시 한번 활용도 해주셨죠. 자, 이렇게 복사하기 기능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서베이 부분을 모두 설명 마쳤고요. 이어서 온라인 어널리시스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 설명드리기 전에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제일 먼저 맞춰주신 정답자 딱 한 분께만 기프티콘을 드릴 건데요. 자, 퀴즈 드릴게요. 저희가 KSDC DB 이용교육 시작하기 앞서서 DB의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DB의 장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많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분이 이석현 님이세요. 네, 원자료 제공이 정답입니다. 네, 이분은 저한테 DM으로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내일까지 기프티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다 동일하게 원자료 제공만 말씀해 주셨네요. 다시 한번 저희 DB 장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료 제공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네 맞습니다. 온라인 통계 분석 가능하고요.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온라인 통계 분석,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업로드해서 통계 분석하실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 두 번째 온라인 어널리시스입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유의사항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이 돋보기 버튼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기 해주시면 파일 경로가 뜨고요. 오른쪽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내 자료 분석하기라는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 표용대로 들어간 데이터가 지금 제가 업로드한 데이터고요.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이 중간에 있는 문구입니다. 해당 엑셀에는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업로드하신 자료의 오류 검출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해 주시면 되시고요. 오류가 없으면 하단에 통계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이 스텝 3.0으로 원하시는 분석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어널리시스 메뉴는 아주 간단하죠. 네, 마지막으로 Find Data 메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 Data에서 먼저 조사 자료부터 클릭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검색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명, 키워드 검색 가능하시고요. 설문항, 문항 검색 가능하시고 주제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키워드 검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전체 키워드를 조사 제목으로 변경하고 키워드를 의식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식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265건이 검색이 되었고요. 아래에 그 결과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람하시고자 하는 자료를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있는 2019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클릭해서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이 조사의 간단한 개요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인지 그 표본 크기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표집 방법, 표집 오차도 확인 가능하시고 연구를 주관한 기간, 연구 수행 기간, 그리고 이 연구의 조사 목적 및 내용까지 다양한 개요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메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설문지 보기 클릭을 해보시면 이 조사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들을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쭉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 자료 다운로드 부분에 저희가 방금 확인했던 설문지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보고서 그리고 저희 DB의 장점인 SPSS 원자료와 엑셀 원자료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온라인 통계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이 조사 자료의 원자료를 가지고 바로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클릭해서 이 스텝 3.0으로 통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에서 이번 시간에는 교차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차 분석이 통계 분석 기법 중에 아주 빈번하게 활용되는 기법인데요. 어떤 분석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변수의 응답 비율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게 바로 교차 분석입니다. 이 분석명은 조금 생소하실지라도 이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런 게 교차 분석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자, 교차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변수 중에서 쭉 보니까 이런 변수가 있더라고요. 문항 3번에 귀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변수가 있어서 저는 이 변수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차이를 보고자 하는 변수를 클릭해서 열변수로 내려주시면 되시고요.
기준이 되는 변수 성별을 클릭해서 행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만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변수 각각 지정 완료하셨으면 하단에 분석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옵션, 카이스퀘어 베이스드 메저 옵션을 하나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해당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 그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분석하기에서 결과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분석 결과를 보시면서 본인의 생각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하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하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분석 결과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이 표가 바로 교차 분석 표입니다. 익숙한 표죠. 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남자 응답자의 경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건강을 약 38% 정도로 응답이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풍요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1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여자 응답자 한번 볼게요. 여자 응답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일하게 건강이네요. 건강이 약 41% 정도로 나타났고 두 번째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22%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유의미한 차이인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옵션을 선택했었죠. 옵션의 결과는 아래 표 피어슨 카이스퀘어 제일 첫 번째 줄에 제일 우측에 있는 유의 확률 p-value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유의 확률 p-value는 통계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기본적으로 p-value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p-value 해석은 아래 노란 색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p-value가 0.05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게 좋겠죠. 보니까 저희는 0.000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문항 3번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 분석 결과는 여기 상단의 왼쪽 상단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 클릭해서 원하시는 파일 형식, 한글, 엑셀, PPT, PDF, JPG 다양한 형식을 지정을 해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논문이라든지 보고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분석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다시 Find Data의 조사 자료, 설문항 검색입니다. 설문항 검색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조사 자료 내에 있는 그 문항을 검색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요. 이 키워드와 관련된 문항만 쭉 나오게 되고요. 이 문항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별 검색입니다. 주제별 검색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조사 자료를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16개의 주제로 재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으신 주제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에 포함된 조사 자료만 따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 자료 검색 방법 3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Find Data의 이번엔 통계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또 드릴 건데요. 이 퀴즈 또한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맞춰주신 그 이석현 님이 아직 저한테 DM을 안 보내셨어요. 이석현 님은 저한테 DM으로 성함이랑 연락처 보내주셔야지 기프티콘 발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퀴즈 드릴 건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맞춰주신 정답자 딱 한 분한테만 기프티콘을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자료의 개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자료 몇 건, 통계 자료 몇 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아직 질문을 다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주셨네요. 통계 자료의 개수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통계 자료의 개수는 총 1,700여 건입니다.
지금 맞춰주신 김서연님께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할게요. DM이라 하면 지금 저한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채팅창으로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통계 자료는 약 1,700여 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1,700여 건을 각각 검색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검색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통계 항목 검색, 주제별 검색, 학문별 검색이 있고요. 먼저 항목, 키워드 검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임금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통계 자료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열람하시고자 하는 통계 자료를 선택하시고 아래와 살표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선택 항목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한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통계 자료를 다 여기 선택 항목에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검색 항목 결과에서 원하시는 자료, 해외여행객 수 선택을 하고 아래와 살표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자료를 다 선택 항목에 옮겨주시고 하단에 자료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린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이거 지금 통계 자료 나오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래 보시면 다시 한번 자료 확인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통계 자료가 바로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이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자료가 확인되는데 오래 걸리실 텐데요. 여러분도 한 번 클릭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지금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앞서 선택했던 그 최저임금이랑 해외여행객 수 자료가 한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각 자료의 출처와 주석 정보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활용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닫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Find Data의 통계 자료. 자, 나머지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학문으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야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해당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 자료만 오른쪽에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원하시는 자료 선택해서 아래와 살표 내려서 선택 항목에 모아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통계 항목 검색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KSDC DB의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안내만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이 동시 접속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저희 DB 메인 화면에 보면 이용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 제일 하단에 이용 매뉴얼이 메인 화면 가시면 이렇게 지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닫고 하단을 보시면 이용 매뉴얼도 있고 중간에 동영상 매뉴얼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오늘 교육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제 연락정보 띄워놓았습니다. 저희 DB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KSDC DB 이용 교육을 모두 마쳤고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방송통신대, 성신여대, 초당대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고요. 서울여대 분들은 남아서 ICPSR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